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시간입니다. 정말 숨가쁜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전 66년 만에 최초로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가 됐죠. 네,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던 이번 판문점 회동.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주말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분들 많았는데 우선 이번 판문점 회동 짧게 좀 평을 한번 듣고 싶네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그 휴전 상태인데요. 정전 66주년 되는 해인데요. 처음으로 이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이 판문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남, 북미 정상, 세 정상이 모여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게 아마 6월 30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올해 상반기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놀랐다, 자신도 놀랐다고 그랬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번기라고 하죠? 금만남 제안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목적인 카드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저는 무슨 대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걸 나는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그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처음 취임할 때는 굉장히 남북한 상황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핵 실험도 없고 탄도미사일 실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업적을 이러한 대선 가도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은 벌써 야당인 민주당이요.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뉴스 미디어가 야당의 경선에 좀 쏠려 있다가 벼랑간 이쪽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슈를 전환하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G20 전에는 그 야당의 그 토론회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노련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마 일본이 굉장히 속상해할 텐데요. 네네. 오사카 G20 회의가 사라졌어요. 이슈가 그렇죠. 많이 안 됐죠. 이슈가 예.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판문점 회동이 전 세계의 집중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상한 굉장히 얘기도 하죠. 또련한 협상가면서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것들을 사람도 집중하면서 벼랑간 판문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주 노련한 협상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돌발 제안, 급제안을 했을 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일 또 속내는 뭘까요?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큰 거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명분을 트럼프가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돌파구를 말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체제 홍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만나자고 했다. 이게 굉장히 그 북한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대단한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과시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미국은 실무 협상으로 방식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정상들이 모여서 단판을 짓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번 회동은 실무 협상이 아니라 톱다운 협상이 아주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패가 반전이 된 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을 자처를 했어요. 한 발 물러서서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가 최고의 용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인내하고 더 나가서 가장 큰 거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이런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엑스트라 아니냐, 조연 아니냐 그러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귓속말로 하는 부분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론해 봅니다. 네. 회담 시간이 50분 넘게 길었는데 앞으로 북미 간 입장차가 좁혀질지 또 추가 북미 회담이 열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53분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협상과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때 하노이 노질은 당신 준비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됐다는 것을 장시간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내에 북미가 다시 만날 가능성도 크고 그 과정 속에서 남북한 정상회담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4.5정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남북미 새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